아버님, 이제 힘드신데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댈 곳 없이 외롭고 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노후에 이 한마디는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는 따뜻한 온기이자 험한 세상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자신의 노후 자금 3억 원을 전부 아들에게 주고도 결국 찬밥 신세로 전락해야 했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겪었던 일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인 1980년대만 해도 60세 이상, 가구 소득의 75% 이상이 자녀가 주는 용돈이었지만 2025년 현재 그 비중은 고작 7.5%에 불과합니다. 자식들이 변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역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의 선한 의지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만 합니다. 올해 68이 되신 박종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조용한 동네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과 그간 모아둔 개인 자산을 합치니 손에 쥔 노후 자금은 약 3억 원. 혼자 살기엔 넉넉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적적함과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좀 좁아서요. 아버님, 그 돈으로 저희 집 대출금 갚고 방 4개짜리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어떠세요? 아버님 방은 햇빛 제일 잘 드는 곳으로 드릴게요. 저희도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도 저희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으시고요. 아들의 말에 박종수 씨는 노후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신세 지지 않으려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자신의 노후 자금 3억 원 전액을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아들의 통장으로 보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푹적이던 집은 활기가 넘쳤고 퇴근한 아들 내외와 저녁을 먹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를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 앞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 세무 상담 사례에서도 경고했듯 부모 자식 간이라도 거액의 돈이 오가면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같이 살 집을 사는데 보탠 돈이 왜 증여냐. 아들은 억울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세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의 지친 표정이 날이 갈수록 역력해졌고 손주 양육 방식을 두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아버님. 하는 며느리의 말에 사소한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거실에 TV 채널 하나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잡으려면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박종수 씨의 머릿속에는 내 돈을 다 보탰는데 왜 내 집 같지가 않지? 라는 억울한 마음이 맴돌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웠던 어느 날 터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갈 기력이 없어 며느리에게 부탁하자 무심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바빠서요. 아범한테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기가 담긴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종수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보태준 아들네 집이라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눈치 보이는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의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합가는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첫째, 아들의 제안과 며느리의 현실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가를 제안하는 것은 아들이지만 늘어난 살림과 시부모 봉양의 현실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제 사연처럼 아들의 합가 제안에 며느리가 그럼 당신이 당신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아 라고 차갑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아들의 효심만 믿고 며느리의 고된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면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나를 부양해야 할 자식도 이미 노인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모시는 노노 부양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50대, 60대가 되어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겁니다. 그들에게 부모 부양은 사랑과 효심과는 별개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신체적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 것입니다. 셋째, 돈 문제는 감정을 파고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자식 집 사서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박종수 씨처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설프게 섞인 돈은 결국 관계를 해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의가 어떻게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종수 씨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쉽사리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합가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녀와 아름다운 거리를 지키며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받는 부모가 아닌 준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말이 아닌 상황을 읽는 것입니다. 아들의 제안에 며느리의 표정은 어떤지, 자녀 부부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여유가 있는지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합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아들, 며느리와 함께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지, 각자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존중할지 구체적인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전 관계는 차라리 남처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 자금을 보태주고 싶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거나 그것이 부담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에 맞춰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이 훗날 더 큰 분란과 세금 문제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나만의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 집 한 채는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키십시오. 퇴직금을 섣불리 자녀에게 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라는 폭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합가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다행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막대한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 200만 원에 5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리의 노후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살자.
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따뜻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진심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선한 의지가 고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먼저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댈 곳 없는 짐이 되기보다 든든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서로에게 더 행복하고 오래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막대한 유산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노후를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